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소련군의 북한 주민 강제 조직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군은 북한에 와서 여러 가지 공산 조직을 만들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킵니다. 소련군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북한을 공산화하는 그런 준비 작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소련은 사실 이렇게 이미 강제 조직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스탈린은 소련 사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고 그 조직 속에서 어느 부서나 개인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 속에서 독립적인 그런 개별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분파적인 행위다, 또는 전체 단계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낙인 찍고 철저하게 분쇄해 버렸습니다. 소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동유럽에서 동유럽 각국을 공산화할 때 맨 처음에 가서 한 것이 바로 또 시민사회를 해체하고 공산 조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강제 조직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북한에 와서 하게 됩니다. 결국 소련이 북한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소련식 레닌 스탈린 체제를 이식하는 것이고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업의 준비 작업으로서 주민들을 강제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소련군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먼저 북한에 존재하는 각종 임의단체라든지 개별적인 모임들을 전부 해체하고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모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촌 계중이라든지 또는 개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향후에도 있을 수 있고 동창회, 동기회, 또 스포츠와 관련해서 바둑 모임이라든지 뭐 낚시 모임 많지 않습니까? 또 고향 중마고우들끼리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모임들을 2인 이상은 전부 다 없애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임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북한에서 참 상당히 기가 찬 그런 조치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 바탕 위에서 소련이 두 번째로 한 것은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어떤 좀 더 친밀감, 이런 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1945년 11월 11일 날 조소문화협회가 결성됩니다. 이것은 북한과 소련의 문화협회인데 결국은 소련 서적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하고 또 소련 영화를 가져와서 또 자막을 붙여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상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문화, 여기에 대해서 친밀한 느낌. 사실상 다른 영화들은 거의 다 상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 영화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을 좋게 생각하고 소련에 대해서 과거에 나빴던 감정들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한 뒤에 11월 18일 날 두 개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물론 소련군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북조선 직업총동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북조선 여성동맹입니다.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면은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전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전부 다 무슨 직업이 있어도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직업총동맹이라면은 노동자가 전부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전원 가입을 하고, 또 여성동맹은 또 분여자들이 다 가입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예외는 없습니다. 가입할 자유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입해야 되고, 가입해야만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민증이 나오고 또 배급 시스템에서 거기서 사회적인 어떤 그 생계 유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은 북한 사회에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은 사회 속에서 그 동맹이라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1946년 초에 그 남녀 평등권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선진적이고 그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북한 사회를 개혁적으로 만드는 그런 구호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그런 그 남녀 평등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플래카드를 그 역전이나 이런 큰 건물에 내걸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또 동맹들이 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맹률 퇴치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나 분여자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한 이유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조직화해서 그것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 통제하려는 그런 데가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이 사회로부터 그냥 추방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숙청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북한 사회를 그 한 손에 움켜쥐려는 의도고 그것은 46년에 있을 민주개혁, 즉 말하자면은 공산화 조치들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47년 1월 달이 되면은 북조선 청년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그 청년들,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전부 다 여기 가입해야 됩니다. 여기 가입하지 않으면 대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하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가 가장 그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도 생기길 때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내놓을 그런 세대지만은 이런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면은 소련군 그리고 그 공산당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을 이행하는 하나의 그 부속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젊은이들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1월 31일이 되면은 북조선 농민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농민들까지 이제는 모두가 이름을 등록하고 거기에 하나로 이렇게 구속되는 그 조직원이 되고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농민들은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화전민 같은 경우에는 잘 국가에서 일제가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람 산속에 숨어 있거나 산속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화전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농기구를 사든 생필품이 필요해서 읍내로 내려오게 되면 모두가 낯선 인물에 대해서 감시를 할 것이고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다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또 1946년 초에 있을 농지개혁, 강제 몰수 또 강제 배분 이런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고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농지개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농업 집단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또 대비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북한 사회에서 주요한 노동자 그리고 또 분여자, 청년 그리고 농민들까지 전부 다 조직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 조직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에 중복으로 조직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분여자이면서 또 노동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을 그 아주 촘촘하게 그 강제 조직화를 했다. 이것은 공산당은 아니지만은 공산당의 공산당의 그 외곽 기관이다, 외곽 단체다, 또 공산당의 어떤 그런 어용 단체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공산당의 그런 그 일을 돕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에서는 그 어떤 군중 집회를 하든 무슨 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든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맹 조직들은 그 도시군, 읍면, 리까지 전부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한 번 지시를 하면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들이 직결하게 되고 또 시키는 구호를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군중 시위나 이런 그 군중 집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이런 지금 동맹 조직에 의해서 사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맹은 북한 공산화를 위해서 중요한 조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보면 문해인들까지 전부 다 조직화를 합니다. 그 평안 남도지구, 평남지구, 프로레탈리아 그 예술동맹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평남에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와 다른 5도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또 문학가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 문학가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그 도별로 이렇게 책임자가 정해지고, 그 한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서랴가 책임자고 또 강원도는 이기영이 책임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방에 있는 시인들과 소설가 이런 사람들을 또 규합해 가지고 그 공산당에 내려주는 지침이라든지 공산당 선전, 홍보 이런 데 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그 북한 주민들,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소련군을 또 그 치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소련군의 북한 공산화 작업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모습, 이것이 이제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의 북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바로 그 만단가 신불출입니다.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월북해서 북한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소재가 끊기면서 남쪽을 주로 비판했는데 나중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북한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신불출이가 했던 말이 아주 시사적입니다. 평양에 있는 모란봉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은 장에 맞는다. 뭐 된장, 고추장, 이렇게 장에 맞는다고 하면서 맨 끝에 가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장에 맞을까 이런 그 말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 신불출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단체의 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각종 공산주의 조직들을 만들고 그 조직들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함들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을 맞아도 여러 장에 맞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걸 시사한 것입니다. 그만큼 공산 조직들이 그 북한 주민들을 아주 촘촘하게 얼기설기 그 구속하고 해서 자유를 빼앗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그 북한의 소련군의 그 북한 주민 강제 조직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